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서 마지막에 ESG 투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다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ESG라는 게 뭐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와 관련된 기업들에 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ESG라는 개념은 네.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 케이스 마크를 하나 띄고 케이스 마크가 있냐 없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ESG가 그거를 작동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작용 반작용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그 마이너스 부분이 이제 공정성 그다음에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을 왜 사전에 막지 못했냐 감독을 못했냐 이런 게 앞으로는 더 강화될 것 같은 게 ESG고요. 네. 또 하나 이 그림을 한번 저는 이 시장에서는 항상 그 새로운 어떠한 단어가 나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항상 경계합니다. 네. 뭐 이 PDR 지수, 꿈의 지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팡 주식이 더 갈 수 있습니다. 기술주 더 갑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에너지를 주는데 저는 이런 단어 나왔을 때 제가 9월 달부터 이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오히려 PDR에서 PSR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PSR은 뭔가요? S. 매출액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1990년도 그 밀레니엄 시대 그 닷컴 버블 때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너무 급등하니까 이제는 거기도 꿈의 지수하고 미래 성장성 얘기하다가 붕괴가 되니까 그렇죠. 이제 세상에서는 믿을 거는 적자가 나더라도 파는 기업,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 그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이 있고 이제 나빴다가 좋아질 때 독점에 의해서 그 사이에 매출 일으키는 게 살아남거든요. 그러면 그때 살아남은 기업이 나머지 승자 독식을 하는 그런 경험에서 PSR이 유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요새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왜 그런 판단을 하냐면요. 이런 것들을 징후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헬릭스미스 매출 단위 45억 정도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 적자 낸 기업이 2천억 단의 어떤 해외 펀드에 투자했다. 이게 이 사회의 어떤 국민연금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을 관할하는 다른 세력이 있었으면 이거 불가능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매출을 보시면 60억, 80억, 40억이 영업이익은 이렇게 꿈으로 가갖고 이게 몇십만 원까지 갔던 것들이 이제 붕괴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로는 뭐 HLB 이것도 뭐 요번에 직격탄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에 또 투자했다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단 보시면 이거는 그런 대로 매출단 나오지만 영업이익 보시면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꿈의 지표의 미래 지도가 이제는 훼손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코로나에 의해서 굉장히 뭐랄까 수혜받던 이 수젠텍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거 매도하고 옆에도 가지 말고 1년 동안 매매하지 마십시오라는 좀 방송상에서는 좀 강경하게 얘기한 것도 이게 이제 보시면 옆에 전환사채가 여기 단가 보시면 5,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일반 투자자는 이 시장에서밖에 매매 못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의 또 전환사채 단가는 그들만의 리그로 단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요새 전환돼서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히려 이 기업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차바이오텍인데요. 지금 내년도에 이제 차백신 연구소가 삼성증권 주관사에 IPO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이게 지금 그 사이에는 27,000원과 10,000원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매출 한번 보세요. 4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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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억입니다. 그러면 아니 5천억 이상 내는 기업들은 10,000원대고 그냥 영업이익 40, 50대인데 적자 300, 400배인데 이런 것들이 10만 원 같던 이런 게 이제 꿈의 지표로 했는데 이게 이제 저는 ESR이라는 투자로 강화되면서 여기에는 공정성, 지배구조 여러 가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트렌드가 바뀌고 이게 제가
9월 달부터 주도주가 바뀌었습니다라고 계속 방송에서 강조하는 하나의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과 ESG와 관련해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ESG에 대한 투자라는 것도 요즘에 뭐 투자 상품, 뭐 ESG 채권 이런 것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물론 뭐 꿈의 주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환경 요즘에 큰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뭐 하지만 사회 공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사실 숫자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 그 사이즈를 키우고 정부의 정책이 네. 등급을 매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무서울 것 같아요. 예. 등급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나는 어떤 펀드에 내 종목이 편입되나 안 편입되나 또 비중의 차이가 날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네거티브 전략. 네. 이런 기업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 이 등급이 매겨질 수가 있다는 네.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큰 그림으로는 ESG에서 이제 지배구조 이슈에서 이제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여기 뇌물, 부패, 임원 이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국민연금이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ESG가 이제 은행권의 파워가 계속 세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어떠한 펀드나 이런 펀드에 들어간 주체들이 이러한 어떠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이런 점수를 등급화해서 표준을 만든 다음에 아까 같은 이상한 이사회 결정을 사전에 막거나 감독하거나 아니면 그런 기업들을 매매해서 제외시키는 이런 전략,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S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포지티브는 그 점수를 많이 받은 기업은 더 특화시킨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엄청난 네. 차별화 전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부터 앞으로 한 10년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럴 때 이제 여기에서 이 세 번째 전략 보십시오. 지속 가능성. 여기서 지속 가능성이 아까 그래서 PSR로 갈 거다. 매출. 그리고 여기 보면 기후, 음식, 물, 재생, 에너지, 청정, 농업. 요새 트렌드가 이제 점점 이제 무슨 항암이나 바이오나 미래지도보다 약간 생활이나 환경 쪽으로 단어들이 모아져서 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뭐 이산화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막 이런 특징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러한 하나의 징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초기 태동의 시기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삼성 쪽에서 운영하는 그 ETF가 코덱스죠. 그다음에 미래에셋이 타이거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박스 중간에 에너지 소재에 편입된 대상 보면 SK이노베이션, S-오일, 소재는 포스코 LG와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대표성 종목들을 집중하는데 여기에서 특징이 국영제 강화 전략들입니다. 전통주 국영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ETF 쪽에 여기 ESG는 약간 똑같은 것도 있지만 좀 종목의 차이가 있으니까 네. 타이거나 이쪽 ETF 하실 분들은 이 사이트 가셔갖고 편입 종목의 구성 성분과 비중이 어떤 건가 있나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하나씩 보세요. 이렇게 컨센서스를 이제 매길 겁니다. 이제 10점 만점에 네. 등급을 조정해 1등이 삼성전기, 2등이 신한지주. 재미있는 현상이 2등이 신한지주, 롯데하이마트, 롯데푸드 이 종목 순으로 어떤 때는 이제 이쪽 쪽이 돈이 들어오면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등급 조정이 또 중요한데 여러분들 삼성전기 주가 보시면 지금 계속 터널에 갇혀 있는 주가입니다. 그렇죠. 14만 원, 12만 원. 그러면 여기서 펀드가 들어오면 이 벽을 뚫겠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10월 16일 날 이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9년 8월 달에 1890에서 현재까지 지수는 올랐는데 신한지주가 제일 많이 빠졌다. 이 이유도 얘기했죠. 근데 네. 27,000원대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해도 될 것 같다 했는데 이제 그 ESG 편입되면 은행권에서 이러한 ES 평점을 두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의 아까 얘기한 편입, 안 돼, 가능해.
불가능해. 이걸 결정하니까 이 에너지가 저는 앞으로 금융주 시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단가도 싸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파워가 세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공공성. 공공이란 단어가 이제 네. 많이 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펀드 사태 때문에 이제 니네들 뭐 했니가 이제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공공성 기준 높이면서 이제 뭐 이렇게 된다면 어떤 현상도 나올 수 있냐면 ES 평점이 나쁘거나 이상 징후 보는 거는 은행에서 대출도 자제하거나 회수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가적인 에너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흐름의 변화를 중요하게 보시면서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한번 보시죠. 신한지주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120 밑에 수렴되고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 거의 뭐 1년 반 동안 죽은 에너지가 이제부터 커지는지 한번 KB금융이나 네. 신한지주 갖고 보시고 그다음에 SK도 아까 SK이노베이션 S51이 거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SK도 고점에서 급락한 종목 최고 많이 40, 내렸어요. 그리고 이 종목들의 에너지가 또 삼성 SDS.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ESG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용이라든지 이부진 이분들이 개인 지분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게 삼성보험업법,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법률 리스크, 그다음에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노이즈, 삼성바이오로스 노이즈가 삼성 SDS와 연결된 지배구조에 관련돼서 어떤 흐름이 나오나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정의성 회장할 때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현대 글로벌 시대에 집중하라. 그렇죠. 그저랑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여기에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대상을 설정하는 하나의 흐름이 앞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하나의 이것이 주 흐름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전략에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ESG라는 게 환경 또 사회공헌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묘하게 네. 테마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건 그렇죠. 환경 하면은 딱 생각이 나네요. 이 산업, 기후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조 바이든 이분이 대통령 되면 파리 협약에 다시 들어가겠다 네. 그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대기 오염 기후 뭐 이런 것들이니까 농수산물 테마, 기후 협약 테마 네. 이런 것들이 벌써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 환경 이슈의 단어들 꽂히는 거 기후 변화, 탄소 배출권, 대기 오염, 산림, 에너지 효율, 폐기물 관리, 물 부족. 벌써 이 에너지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했죠. 최근에 보시면 캐시코트렐이 에너지를 주죠. 네. 근데 이 기업도 보시면 이 매출단 보세요. 1,700억, 마이너스네요. 1,600억. 그러니까 다르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 인기가 없어서 5,000원, 7,000원에 놀던 그런 네.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재반영되는 시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캐시코트렐도 그렇고요. 이건 산업도 보시면 이게 이제 목재거든요. 네. 근데 이 주가도 8,000원 단위입니다. 근데 매출단 보세요. 2,000억, 2,900억, 3,000억, 2,700억 영업이익도 연속 100억대 이상의 계속 주는데도 7, 8,000억. 그러니까 이쪽으로 에너지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꿈만 바라봤다는 거죠. 네. 뭐 항암, 뭐 삼상, 뭐 이렇게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미래지도 이런 거 외에 이제는 이 ESG가 하나의 매매 트렌드를 매출단으로 보면서 하나의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의 반란이라고 그럴까요? 네. 지금 벌써 저는 시장이 이게 이제 전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이나 원자재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원자재 관련주라든지 뭐 옥수수, 밀 그와 연관된 거, 그다음에 기후와 연관된 거, 이산화탄소 배출권과 연관된 거 이런 것들 다 보면 기업의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고 네. 지속 가능성 그리고 단가들이 다 싸요. 거의 10,000원대 아래들에 있는 것들이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앞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에너지의 전환이 나오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지금 예. 가장 그동안에 핫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그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이것도 에너지 효율이거든요. 어떤 네. 면에서는. 근데 지금 요새는 그쪽에서는 노이즈들이 많죠. 그렇죠. 뭐 서로 뭐 LG화학 싸우고 분사 뭐하고 이야기도 있고. 분사 얘기. 예. 이것도 다 지배 구조라든지 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경쟁은 그 먹거리가 크니까 서로들 막 경쟁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현대차하고는 또 코나 이 부분 이게 또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고 막 조사가 네. 들어가니까 화재 소식. 예, 이런 것들이 다 지배 구조나 이슈에 연결된 종목입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을 제가 간단하게 보면 LG화학이나 현대차는 저는 한 내년 1월까지는 쉬자 쪽이에요. 네. 단기 급등한 에너지도 있고 기간 조정이네. 여기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20일과 120일의 이격이 얼마 정도까지 축소되나 내년도 한 1, 4분기까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 에너지의 노이즈가 어떻게 정리가 되나.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선도주를 갖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후발주들의 순환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조종할 때 이렇게 좀 기간, 그러니까 15만 원과 18만 원에서 지그재그 파동 네. 나올 때 저는 수소경제라든지 이 에너지는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ESG에 제가 이게 뚱딴지 같이 보이시겠지만 이 한전부지 이 건설 GBS 조감도를 갖고 왔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아파트에 KS 마크 같이 ES 등급 마크 브랜드가 생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에도 뭐 매길 수 있을까요? 매길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친환경 건물. 그리고 또 재생, 도시 재생 네. 뭐 여러 가지 점수 기여도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갑질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근데 그동안 소외돼서 주가가 하락했던 것들 그래서 현대건설은 이 한전부지와 한남동 재건축이라는 대규모 이 이슈가 앞으로 또 전략화되나 네. 또 중요한 거는 현대로템 2021년도 7월 달에 이 수소경제 그 뭐랄까 컨퍼런스 같은 쇼가 이룹니다. 네. 2021년 7월 달에 킨덱스에서 이제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이때쯤 또 돼서 일진그룹이 10년 만에 일진 복합 소재를 IPO 상장시킵니다. 네.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이제 정의선 회장님의 가장 큰 화두가 현대차가 그 수소 충전소를 현대 로템에다 주면서 키우겠습니다라는 의지를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 주가들 보시면 그동안 철저한 못 갔죠. 소외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소외주들의 반란들이 이제 이러한 아까 ESG 모멘텀과 수소경제 에너지에서 그동안 먼저 갔던 종목들이 쉴 때 다음 순환 종목들로 이러한 에너지들이 나오나 이거를 보는 게 네. 저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ESG의 투자 전략은 전통 가치주들의 반란을 일으키는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줬던 게 이제 어떤 면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그 불을 질러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 2021년도에 큰 물주기가 되는지 한번 참고하시면서 ESG의 화두를 한번 이제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시간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저는 이 소외주들을 매수하고 네.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은 대반등 때 매도해서 포트 재정비를 하시는 게 이 2달 연말 가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